임대차법은 임등록 거기에 있는 임대차 3법이랑 세 가지 조항입니다. 하나는 2년 플러스 2년, 그 2 플러스 2년으로 4년 뒤에 한꺼번에 오르게끔 만든 이 제도는 대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5% 상한제라는 것도 가격을 억지로 묶어놓고 이것을 특히 전월세 전환율까지 묶어놓으니까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자 이게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임대료를 좀 덜 올리면 공공 또는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좋은 대안들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실거주용으로 주로 많이 서민들 사이에 거래되는, 그래서 분양과 전세, 월세가 서로 넘나드는 이러한 실거주용 서민들의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 임대를 저는 당연히 그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영상 앞에서 보셨듯이요, 원희룡이죠, 원희룡. 지금은 국토부 장관이고요.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관훈클럽 소총 토론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자신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 주택 정책, 교통, 운수, 물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아주 중책에 위치해 있는데요. 향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소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머리가 좋고 입시 수석으로 입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일타 강사 강의 들어보셨죠?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게 있어서 우리 투기 어린이들은 반드시 주의 깊게 발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희룡이가 실무자고 이 사고, 이 원희룡의 생각, 이것이 그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물론 민주당이 법안을 개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원희룡 스스로도 아까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민주당이 납득할 수 있는,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상생 임대인 제도도 저는 상당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발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원희룡이가 그날 했던 발언 몇 가지 검토해 보면서 얘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 신속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보면 얘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을 딱 보고 종잣돈을 정말로 열심히 모아야 되겠구나,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리 종잣돈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원희룡이가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기존의 정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변경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도가 변할 것인지 한번 신속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1964년생입니다. 그때 대전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제도들이 부작용이 많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임대차 비용을 폭등시켰고, 임대차 비용이 폭등하면 결과론적으로 아파트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는 연결고리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죠. 자, 첫 번째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졸소비법이었다.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 집주인들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무대포적인 제도 규제 이런 게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임대인들에게도 혜택을 주면서 공급 물량, 전월세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뜻은 시장의 물량이나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인위적인 그런 방식,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이 시장 원리에 거스리고 결과론적으로 지금과 같이 4년이 임박하다 보니까 임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에 따른 대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소형 아파트 위주로 등록 임대를 부활하고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월세 물량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전에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에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등록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임대사업자 폐지 사형 선고를 내렸죠. 엄청나게 시급을 했고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물론 이 폐지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엄청나게 열등한 지위에 처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2+2를 5번 유지하면
계약이 2년 단위잖아요. 이거를 5번 유지하면 보유세가 제로가 되는 누린적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유세가 제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제로가 아니라 보유세 제로를 혜택을 주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유세, 재산세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보유세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세가 부담이 되는 거지. 하여튼 이런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 근데 영상을 아까 보셨듯이 이 당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심코 지나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기 어린이들은 소형 아파트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원희룡이가 이걸 임대사업자 제도로 풀어줄 것이라고 믿고 당연히 풀어줄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풀리게 되면요, 아마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제도가 있을 때요, 제가 그때 느꼈던 고충은 상당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시장에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가 오천지 임대사업자니까 서로 전세 물량을 내놔가지고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전월세의 시장도 상당히 낮았고 심지어 부동산 시세 자체도 낮았습니다.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임대 물건 시장은 85% 이상이 민간인 다주택자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배관시하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임대차 시장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세금 대출, 세입자와 보증 문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머리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집주인이 2년씩 5번 총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거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비아파트에만 10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현재 두고 있잖아요. 비아파트요, 비아파트. 아파트는 현재 등록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현재 이 비아파트에 주는 유사한 혜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정부에서 서울의 큰 아파트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적용하다 보니 투기에 악용된 치명적 실수를 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 소형 아파트에 투기 아닌 투기를 했죠. 다만 이 사람들이 주택을 갭 투자를 하고 나서 대부분 임대차 시장에 전세로 내놨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의 물량이 풍부했다는 거, 이것은 장점이었죠. 자,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형 아파트에 등록 임대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당연히라는 부사어를 사용해서 허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을 투기의 온상으로 보고 임대사업자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을 폐지를 했죠. 그래서 뭐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었고 포퓰리즘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4년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혜택을 줘서 전월세 매물을 늘리겠다. 현재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발언도 했어요. 보유세 부과 기준도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으로 가야 된다. 현재 기존 정부는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를 했거든요. 2채냐? 3채냐? 이렇게 3주택이냐? 뭐 이렇게. 그런데 10주택이어도 뭐 2천만원짜리 집은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채라도 25억짜리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주택 가액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이게 당연한 건데 참 이상하죠. 전 정부.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다주택자에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상당히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강남이라든가 특정 주택, 초고가 주택은 특수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하지. 이것을 주택의 한 종류로 취급해가지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 강남에 초고가 아파트 많잖아요. 이것을 잡겠다 해가지고 뭐 카타르시스를 국민들에게 뭐 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통 아파트처럼 취급해가지고 평균적인 대책을 내놓게 보면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시장, 고가 아파트 시장은 그 시장대로
다루면서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도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값 평균은 대폭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희룡이가 국토부 실무장관이고 정책을 위반하고 원희룡의 발언을 절대로 무시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원희룡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X표를 쳐가면서 반드시 폐지를 하겠다.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5%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폐지를 하고 뭐 전월세 신고제는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8월 폭발적인 전세 대란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뭐 8월달부터 도래하기는 하지만 일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8, 9, 10, 11, 12 이렇게 꾸준히 아마 계약기간 도래가 오기 때문에 분산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소형 아파트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등록 임대사업자를 당연히 부활하겠다. 당연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2+2 5번 정도 반복하면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정도 이렇게 5%만 상승시켰다면 정말로 착한 임대인 아닙니까? 보유세를 제로 이렇게 해주는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자, 보유세 부분도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하겠다. 공시가격, 세율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은 2년 전으로 되돌리겠다. 강남 집값 같은 특수시장은 특수시장대로 별도로 관리하겠다. 집값 전망은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폭 상승은 힘들 것이고 여기 신도시 특별법은 너무 큰 문제니까 먼저 공론화, 의견 수렴, 마스터 플랜부터 먼저 순서대로 하겠다. 그리고 250만 채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도심 역세권 부지, 국가의 부지, 공공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신도시급 입지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세권 나라 땅을 고밀도로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귀지역 해제, 상황에 맞게 푸는 것이 원칙이다. 어제 그제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역 전부 해제를 했었잖아요. 몇 군데. 근데 특히 세종시는 1년 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안 해줘가지고 세종시 주민들이 엄청나게 현재 불만이 많습니다. 원희룡이한테. 아마도 청약 경쟁률이 현재 세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양시장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 몇십 대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을 하반기로 전격 연기를 했는데요. 그게 250만 채 공급 계획하고 상호 연동돼서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겠다는 현재 그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자, 한계는 뭐냐? 현재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180석에 육박하는 민주당 임대차 3법 재정 주체 세력들이죠. 얘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이런 개혁 입법들이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민주당이 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동의 안 해주면 총선에서 2년 남았죠.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원희룡이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아이디어, 소신, 이것을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소형 아파트, 60제곱미터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인정해 주겠구나, 이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왜냐고요? 원희룡이가 당연히 허용해야 된다, 이런 부사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세한 것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종잣돈 차근차근 모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원희룡의 향후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Let's go!